오늘은 1억으로 156억을 만든 투자가의 한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점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강방천 회장님께서 쓰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엄청난 수익률, 성과 소개는 차치하고서라도 워런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분입니다. 이 소개 한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일화 중에서 1996년에 함께 투자사를 창업을 했던 동료 4명과 마카오로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카지노에 가게 되었는데요. 블랙잭을 했는데 게임의 룰도 모르는 데다 어설픈 베팅으로 돈의 절반을 순식간에 잃으셨다고 합니다. 잠재되어 있던 승부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평정심을 찾은 후에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살피다 보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베팅만 하면 따더라는 거예요. 강방천 회장님은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원금을 회복하고서 2배나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장님이 따라하는 걸 눈치챘는지 자리를 옮겼고 회장님도 이 정도면 됐다 싶어 털고 일어나셨다고 해요. 같이 간 동료들은 모든 돈을 다 잃었습니다. 강방천 회장만 따셨고 그 딴 돈으로 기분 좋게 한턱 쏠 수 있었다고 하세요. 이 일화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법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주식 투자를 왜 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당연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카지노에서 했던 것처럼 돈 잘 버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적용을 하면 부자 될 국가, 부자 될 산업, 더 구체적으로 부자 될 기업과 함께하면 부자가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망할 국가와 없어질 산업, 더 구체적으로 쇠퇴할 기업과 함께하면 더 가난해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심플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을 내리면 됩니다. 부자 될 기업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 자녀가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의 직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지간해선 쉽지가 않습니다. 유학도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경쟁도 엄청 빡세죠? 2번째는 그 기업의 채권자로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자도 따박따박 받고 원금도 제때에 회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 기업들은 워낙 우량하기 때문에 돈 빌릴 필요도 없고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돈을 빌려준다 해도 이자도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3번째 방법은 그 기업의 거래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기업과 거래를 한다면 같이 잘 나갈 것이고 돈 떼일 거 걱정도 안 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업과 사업할 기회를 잡는 게 쉽겠습니까? 또 사업을 직접 해야 하니 만만치 않겠죠? 시시각각 변화를 모두 공부해야 하니 피곤합니다. 마지막 4번째,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바로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4번째, 부자 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될 기업의 주인이 되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렇다라는 거죠. 강방청 회장님도 그렇게 부자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100년 전, 50년 전, 1년 전을 되돌아보면 당대 최고의 부자들은 예외 없이 위대한 기업의 주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1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는 어떨까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주주들이 될 것임은 거의 명백합니다. 자, 이런 반문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대주주였기 때문에 최고의 부자가 된 거고, 저는 지분이 적은데요? 지분이 적다면 최고의 부자는 못 될지라도 강방천 회장님은 단언하십니다. 확실한 부자는 가능하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008년 말에 애플과 아마존의 주주가 됐다 칩시다. 1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주주로 있다면 자산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애플의 주가가 그동안 517배가 오르고 아마존은 136배나 올랐어요. 해외 주식만 그럴까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명백히 주가 상승이 그 자산의 커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량 기업을 장기 보유하면요, 소액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수백 배의 수익으로 웬만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분이 적다 해도 꽤 괜찮지 않은가요? 꽤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10년, 50년 후에도 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가장 현명한 길은 이렇게 부자가 될 기업의 소액이라도 빨리 투자해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주식 투자의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고 싶은 사업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강방천 회장님께서는 성격상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해야 했대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치밀하게 따지셨고, 그러나 결정하면 바로 직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한 사업들도 많으셨습니다. 1990년도 초에는 중국 ZTE와 합작해서 CDMA 휴대전화 제조회사를 공동 경영했고요. 2010년에서 14년까지는 제주도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너무 좋아서 조경회사를 만들어서 전남 신안 고향 땅에 수천 그루의 백일홍 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직접 손을 댄 사업들이 몇 개나 더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것이 정말 많았다고 하세요. 이런 사업 경험들은 현재의 투자가로서의 나, 차돌같이 단단한 투자자로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즉 주식 투자를 통해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예요. 자기 사업을 직접 하면 경영자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성취는 분명히 있지만 주식 투자로 했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게 임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을 더욱더 많이 마음껏 했을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세요. 내 꿈을 대신 실현해줄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면 된다. 큰 돈이 없어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고맙게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준다.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하고 싶어 아마존 주식을 샀다 해보자. 세계적인 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나 대신 잠도 안 자고 사업 고민을 해주지 않겠는가? 나의 꿈을 이뤄주고 내 자산을 키워주니 주식은 참으로 지혜로운 투자 수단이다. 중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돈을 참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영악할 정도로 돈 버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돈 버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수입, 자면서도 돈을 버는 것이고요. 두 번째, 피동수입, 남들이 대신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통수입,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 수수입, 피동수입, 개통수입, 이 3가지를 충족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내가 잘 때도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도 신경 안 써도 편안하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주식, 이것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백 배 수익을 거둬줄 그 애플과 같은, 아마존과 같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어떻게 고르면 될까?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답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1등 기업을 사서 1등 기업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1989년도 주식 투자자가 된 이래로 강방청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바로 뭐냐? 1등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산업의 1등 기업을 사야 하는가? 기업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오르락 내리락, 호황과 불황이 반복하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 변화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호황, 불황 어느 한쪽이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피치 못할 불황에 있어서 1등 기업은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을 사라는 것이고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떤 사업이 잘 된다 싶으면요, 너도 나도 뛰어듭니다. 화장품이 잘 나간다, 감염 예방 마스크가 잘 나간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경쟁업체가 들어서요. 땅 사서 공장 짓고 가게 확장하고 직원 뽑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원가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불현듯 불황이 닥치는 것이죠. 통제할 수가 없는 요소죠. 경쟁업체의 증가로 공급량은 늘었죠. 그런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 수요가 줄었으니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탄탄한 경쟁력, 이미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불황을 버틸 수 있는 기존 인프라 관계가 좋아서 이익 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이런 협상력이 있는 1등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존의 1등 기업. 쌓아놓은 현금이 많다면 노반진 정책을 취할 수도 있겠죠? 불황에서 꼴등 기업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꼴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남김없이 1등 기업이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호황이 옵니다. 가격을 높일 수도 있겠죠. 1등 기업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호황일 때는 다 같이 성장합니다. 크든 작든 이익을 나눠 가지게 돼요. 그러나 시장이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기업 C, 기업 B 이렇게 하나둘씩 퇴출되는 거예요. 이처럼 불황은 1등과 꼴등을 분별해준다. 1등 기업은 이런 불황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봐도 그렇잖아요.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1등은 변별력이 있으니 좋아합니다. 하지만 꼴등은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렵냐며 자포자기하게 되죠. 물론 방심하면은요, 1등 기업도 시장에서 도태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들이 1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이점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거, 그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1등이 앞으로도 1등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체크해야 할 항목도 분명히 있지만 새로운 기술 연구라든지 제도의 변화라든지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하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1등인가? 1등의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등 기업은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삶 속에서 만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강방천 회장님께서 이 1등 기업을 주식을 사라고 주변에 권유하면 이런 답변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얼마 오르겠어요. 돈 버는 주식은 남들이 모르는 걸 사야지. 다 아는 걸 사서 돈 어떻게 벌겠어요? 라며 고개를 흔든다는 거죠. 모두가 알고 있으니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 오르더라도 천천히 적게 오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1등이 아니라 2등, 3등 주식을 투자해서 빨리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강방천 회장님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일부분 일리가 있다고 동의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켜준 1등 기업들은 한 번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것입니다. 상한가를 친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 거의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강방천 회장님의 말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 이렇게 말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목은 10년 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1등 자리를 지키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나의 귀한 돈을 투자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더니 그런 기업들은 1등 기업에 밀려서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1등 기업에 경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기적 욕심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1등 기업을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억으로 156억을 만든 투자가의 한 가지 투자 원칙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해야 하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식 투자를 하되 1등 기업에 투자하라. 단기적으로 2등, 3등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지만 이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년, 10년 길게 보고 1등 기업에 투자하라. 호황이든 불황이든 1등 기업은 언제나 그 상황 변화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강방천 회장님의 이 조언을 명심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꼭 시간을 내어서 이 강방천의 관점이라는 책에 적혀있는 더 다양한 관점들을 섭렵해서 10년 후 꼭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웅달책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